경남 친구 MBC 경남. 안녕하십니까. 경남 교육 피크닉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로 활짝 시작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근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슬기 김준행님의 사랑의 인사로 오늘 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렇게 환상적인 음악처럼 누구나 소풍처럼 좀 편하게 경남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고 이렇게 경남 교육 피크닉이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우스 콘서트를 겸한 출발을 해봤는데요. 이 경남 교육 피크닉에 이분이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피크닉 하면 빠질 수 없는 경남교육의 아버지, 경남교육을 이끌고 계신 박정훈 경상남도 교육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앞에 바구니도 좀 마련해놓고 환상적인 음악도 좀 들었는데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다 내려놓고 저도 소풍 가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계의 분위기가 쓱 소풍 갈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풍 가서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토론 소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 또 학부모님 또 선생님들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교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경남의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선 8기 취임도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임기 4년 중의 1년이 지났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교육감 임기 12년 중에서 이제 9년을 지내고 10년 차라는 그래서 어떤 책임감이랄까요? 이런 것이 더 무거운 것이 또 현실입니다. 12년 전체를 관통하는 박종훈의 철학 또는 박종훈 교육의 정책 이것이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 때문에 더 저는 제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 3주체가 적극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지원하고
그 교육 활동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인가, 나는 이것이 교육감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가장 많이 좀 노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소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소통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셨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런 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소중한 것 하나하나를 챙겨나가는 많은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현장하고 소통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은 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란 말이 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 현장에 과연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까? 경남 교육의 하루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남 교육 현장을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는 학생의 일과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8시 반에 학교 가가지고 이제 학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면 7시에 와가지고 집에서 있다가 학원 가고 집에서도 좀 쉬다가 공부하고. 그렇다면 경남 교육을 이끄는 교육감도 학생만큼 바쁠까요? 분단위로 쪼개지는 일정의 경남 교육감과 여름 방학을 맞은 고등학생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경남 교육감은 출근과 동시에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경우의 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특별한 일정이 있을 때 내가 준비해야 될, 내가 챙겨야 될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봅니다. 월요일의 경우는 또 한 주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더 바쁜 아침 시간이 되는 거죠. 오전 9시, 분주해지는 첫 번째 일정은 각 국 과장과 함께 부서별 업무 보고를 하는 월요회의. 물놀이 사고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에게 당부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분단위로 수행할 만큼 일정이 촘촘히 나뉘어져 있다는데 집무실에서 다음 업무가 계속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콕콕 이렇게 챙겨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경남 교육감의 업무 보고 시간. 경남의 학생은 뭘 하고 있을까요? 학생의 아침을 알리는 소리. 저는 지금 현재 볼링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시합 준비 때문에 팀원들과 같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청소년 대표 선수답게 여름방학도 훈련에 반납했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강원도 대회를 마친 다음 날이라 피곤할 법도 한데 어떤 경우에도 정규 훈련은 빠지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좋은 결과는 당연하겠죠? 저 어릴 때 삼촌이 저 데리고 볼링장 되게 많이 갔었는데 그때부터 볼링에 관심이 생기게 돼서 볼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시작한 볼링은 어느덧 자신의 미래가 되었다는 승우 학생. 시원시원한 자세에서 내뿜는 힘. 이야, 스페어 처리까지 깔끔하네요. 저 볼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칠 때는 안 힘든데 다치고 나면은 힘들어요. 그대로 돌려야 돼. 카바할 때도 똑같이? 정확한 조언을 흡수해 그대로 스트라이크. 집에서는 동생인데 여기 오면 제가 선배니까 그래도 가르쳐줘야죠. 네, 친동생이에요. 오빠의 모습을 본받아 볼링 선수도 학생의 역할도 최선을 다하는 동생입니다. 시원한 스트라이크만큼 의욕 가득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 교육감 강연이 한창입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잘한다네요. 부모 형제와 또 친구들하고 모이면 유치원들 현장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 반에 같이 있어요. 유아를 가지고 따로 과를 하나 만든 것은 경남이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교육 현장을 책임질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강연이었을까요? 오늘 강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공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는 교육감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틈이 날 때마다 우리는 지금 본질로 가고 있는가, 비본질에 휘둘리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이 교육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토론 이것을 저는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각 승호 학생의 일상은 훈련만큼 뭔가에 깊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위생 공간 그리고 휴식과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은 시합을 집에서도 공부를 끊을 수가 없네요. 집에서도 공부를 계속해야 되네요. 지금은 성적이 몇 % 이하로 되면 시합을 못 나가게 합니다. 공부와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고3. 힘들지 않나요? 많이 힘들죠. 왜냐면 등교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시합도 가는데 그걸 또 비는 시간에는 이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해서 시합 가면서 빠진 수업은 따로 또 보충을 해야 됩니다. 와, 학생 선수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교육은 학부모에게서도 계속되는데요.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자리.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필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받아서 감동 카드를 골랐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털어놓기 조금 그런 상황이 올 때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좀 마찰이 생겼을 때 그냥 대놓고 풀기가 조금 그러면 이런 걸로 좀 많이 풀죠. 열혈 승호 학생의 최종 꿈 궁금합니다. 최고의 선수가 된 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나 코치님들한테 도움을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저런 멋진 지도자가 되어서 나중에 멋있는 선수들을 육성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는 일정의 연속 교육감과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 뜨거운 여름을 닮은 열정이 녹아있는 하루. 기대되는 경남 교육의 내일이 보입니다. 야,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교육감님의 일과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마지막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의젓하고 미래가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학생들의 일과를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이제 옛날에는 운동하는 아이들은 운동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다 갖추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좀 안쓰럽고 측은한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제 스스로에게는 너무 바쁜 것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제는 좀 너무 바쁘지 않은 교육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교육감님이 또 바쁘시니까 교육청 자체가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관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으로서의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가 교육감이 좀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직원들을 독려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하지 교육감은 느긋한데 우리 공무원들만 바빠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또 필요한 만큼 교육감이 부지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육감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님을 또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박정훈 교육감이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생각나는 것들이 교육 생태계를 확장시키겠다. 그리고 교육 격차를 좀 해소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글쎄요, 좀 잘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제가 교육감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마을과 지나치게 격리되어서 폐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와 마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넘나드는데 교육은 학교만이 해야 되는, 그래서 학교가 마을하고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것을 깨기 위한 노력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울타리를 낮추어서 학교가 마을로 다가가고 또 마을의 선한 자원들이 학교로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행복 마을 학교가 되고 행복 교육 지구가 되고 그 결과 지금은 이제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규 교육 과정만이 아니고 방과 후 학교, 아이들의 교육 말고 돌봄이라는 것도 마을과 이제 함께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경향으로 자리를 잡아오는 것이 최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뒤처지는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을 챙겨서 빨리 이제 끌어올려 주는 것이, 그것이 교육청이 해야 될 소중한 역할입니다. 공교육 역할이죠. 다문화도 그렇고요. 또 좀 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도 그렇고, 이래서 교육청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학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내 모든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고 또 아이톡톡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교육청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다 교육의 격차를 줄여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 그런 어른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 교육감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교육 관련해서 또 최근에 좀 논란이 일기도 했었잖아요.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하면서 이 행복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정책이든지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약간의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쳐가면서 설득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면서 결국은 교육감 제 스스로에게서 문제를 찾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또 지금은 그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한번 보니까 경남교육 구성원 간의 협력과 맞춤형 지원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참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 교권이 좀 훼손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좀 경남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도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문제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속되면서 최근에 그 임계점을 뛰어넘고 폭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권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위축되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잘 교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선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또 불편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또 교권만 가지고는 이야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에게서 문제를 먼저 찾고 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검은고를 통해서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소리의 여백을 한번 즐겨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함께 들은 곡의 제목이 천년만세였는데요. 경남교육은 정말 천년 앞을 내다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전에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직접 한번 받아봤는데요. 교육감님께서 뽑아주시면 저희가 이 질문을 적어주신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다 질문이 좋아가지고 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 하나 제가 체육 수업 이야기한 학생 질문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의창초등학교 4학년 양준우입니다. 수학 시간은 왜 체육 시간보다 더 많나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처럼
궁금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그냥 말 잘 듣고 반듯하고 똑바른 아이로만 키웠던 것의 문제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처럼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를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질문 나는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두 개로 나눠서 해주신 분인데 이분도 직접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1번 지금의 경남교육에 점수를 주신다면 하고 적으신. 네, 좋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시고요.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1년 동안에 교육감님이 이제 하신 업적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한다면 과연 몇 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사회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하시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 명이 넘는 경남의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지켜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지난 1년 동안의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저는 8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0점이면 낙제점이거든요. 100점은 만점이고, 그래서 그 중간 정도로 주고 싶은데 선생님들께 좀 더 자존감 있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렸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지금 제대로 된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저는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80점을 주고 싶고요.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교육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행사 위주로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만들어드리는 것. 저는 그것을 교육 본질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꼭 지켜야 될 소중한 하나의 가치라고 하면 그 교육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동초등학교에서 온 김채윤입니다. 제 질문은요, 혹시 교육감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꼽자면은 어떤 부분이 자신의 가장 멋진 부분이 어디인지, 예를 들면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뇌라든지. 외적인 부분 말고도 좀 다양한 부분. 네. 그냥 처음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 봤을 때는 교육감님 뭐 제일 잘합니까?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나는 노래를 제일 잘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교육감 축사, 격려사 이런 거 할 때 그냥 축사, 격려사 이런 거 안 하고 노래를 한 자리 불러서 그냥 끝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대중가요를 주로 부르다가 최근에 이제 교육감이니까 좀 품격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가곡을 하나 연습해서 6개월 이상 연습해서 최근 어느 행사장에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사를 잊어먹어서 중간에 노래가 끊어지는 바람에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방송이라서 안 될 것 같고 요거 마치고 제가 그래도 한번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학생이 원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곡만 뽑아주십시오. 발길마다 밟히는 너의 그림자
어떻게 학생이 잘 뽑은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편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남겨지지 않았더라도 이 질문은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외동초등학교 학부모 남윤주입니다. 교육감님, 많은 정책이 있으셨잖아요. 혹시 이건 내가 했는데 너무 잘했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을 주시고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톡톡 저는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을 우리 교육에 한번 접목해보고 싶은 욕심이 제가 일찍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육은, 미래 교육은 학생들의 개별성을 발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개별성을 발현하는 것은 지금의 체제에서 선생님의 눈으로만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찾아내는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서 그것을 선생님의 책상 위에 올려드리면 아이의 진로나 진학을 컨설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아이톡톡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 독서 데이터,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는 교육청은 우리 경남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했고, 그래서 이번 9월달 되면 그 축적된 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이 개별성을 찾아서 선생님에게 딱 드리는 첫 통신표가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축적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뭘 내놓기가 어려웠죠. 이번에 그게 나오면요, 아마 깜짝 놀랄, 모든 아이들에게 한 명의 보조교사가 붙어서 선생님의 교육을 도와드리는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을 우리 교육청이 개발했고, 그것이 아이톡톡입니다. 저는 아이톡톡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워서 망설이고 있다가 질문을 주시는 바람에 막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 그리고 답변 주신 우리 교육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의 질문을 직접 들어보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 아프리카 속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경남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330만 도민이 함께 살아가는 경상남도.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경남 교육에 바라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 지도자로서 경남 교육 어떤가요?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와서 시합을 못 나가서 시합에 출전을 못하면 애들의 입시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생기는 편이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학습 활동이 경상남도 전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학습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교육을 통해 꿈을 이뤄가는 현장. 특수학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특수학교 학부모입니다. 누구보다 특수학생들을 감당해내는 학부모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성장하는 데는 너무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생교육의 형태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시설이 학교에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휠체어 학생들, 걸음이 불편한 학생들이 다니기엔 조금 어려움이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또 재난 대피 시에 대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급에 있는 학생들보다 개개적인 특성도 다 다르고요. 특히나 저희 청강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증인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그런 역량을 살리거나 케어가 필요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학교 현장에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살리기에는 그 지원하는 인력들이 너무 많이 부족한 현황이거든요. 학생들이 조금 더 자신의 역량을 더 살리고 할 수 있는 직종들이 지원하는 인력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교가 과대, 과밀학교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에서 그리고 김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교학교에 좀 박차가 가해져서 빨리 개교했으면 좋겠고요. 또 창원에도 그러한 신설학교, 특수학교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특수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그런 교육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사다난했던 교육계. 전 세대가 바라보는 경남 교육을 향한 마음을 들어봅니다. 실제 인성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해주시면 좋겠다. 정답게 또 뭐 웃고 뭐 같이 뭐 이렇게 생활을 이제 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뭐랄까 사고할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좀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조금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예전에 있었던 존중과 배려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학교 안에 교육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빠르게 좀 회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조금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서 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경남 교육. 교육을 통한 행복한 기대. 경남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남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정말 화면 가득 느껴지는 말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교육 현장에서 존중과 공감이 다소 무너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그런 의견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특히나 특수학교에서 이 과대 과밀 학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좀 되시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비장애 아이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좀 더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을 한 내용은 워낙 많은 내용이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장애가 있지만 그 아이가 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정도는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에까지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좀 더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분들이 좀 각종 고소 고발에 대해서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좀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특수학교, 특수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학부모의 심정은 우리하고는 또 다른 절박함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일반 교사들보다 특수학교의 선생님들이 더 많은 교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육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도록 맡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최근에 합니다. 지나치게 공동체 안에서 생긴 문제를 사회의 형사처벌 절차나 이런 것이 개입되어서 교육적인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되어져 버리면
이게 과연 교육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교가 자꾸 울타리를 높여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학교의 울타리를 무너뜨려서 모든 학부모와 모든 시민들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는 쪽이 저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그 생각을 함께 합니다. 예. 아, 자꾸 제가 이 경남교육 피크닉인데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 맞벌이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주말에 피크닉을 가고 싶으셔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고 평일에는 그 어려움이 더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경남에서는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이 있습니다. 이 늘봄이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좀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늘봄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돈이 좀 드는데 그렇지만 학부모님들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봄을 제가 처음 명서초등학교의 별관을 통째로 비워서 돌봄 센터로서의 늘봄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뭐 그냥 얼마나 호응이 좋았던지 전국 적극 행정 심사하는 데 올라가가지고 제일 큰 상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2호점을 창원 상남초등학교에 지난해부터 열었고요. 이제 3호점을 김해에서 준비하고 있고 4, 5호점 요구하는 데가 막 빗발치게 요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 돌봄이 요구가 많은 곳은 공간이 없고요. 농산어촌 가면 공간은 막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는 돌봄의 요구가 또 적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함께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이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만 이게 해서 감당할 수 한 개, 두 개는 감당이 되지만 많아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이제는 그 부분을 좀 더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 인력 지원을 해줘야 늘봄 같은 이런 돌봄은 성공할 수 있다. 교육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박정훈 교육감님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또 미래 교육이잖아요. 그 미래 교육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은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미래거든요. 30년 뒤, 50년 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과 두려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이번 9월 달에 의령에서 경남 미래교육원이 개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고민하게 하고 미래를 맛보게 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게 하고 선생님들에게 미래 교실을 연구하고 시연하게 하고 하는 이런 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미래 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밀양에 진로 교육원이 착공을 했고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되어서 후내년 2025년에 개원을 할 텐데 이 진로교육원도 단순히 아이들의 직업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은 이쪽이고 진로는 이렇게 나아가고 싶어 라는 차원보다는 우리 아이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장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의 건전한 개별성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진로 진학 컨설팅에 활용한다면 과학적인 진로 진학 지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경남이 좀 더 발빠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저는 뭐 자신 있게 우리 경남의 교직원 학부모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경남 아이들의 미래 역량이 훨씬 더 앞서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 단위로 해서 발명 경진 대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상 포함해서 전체 상 200개 중에서
100개를 우리 경남에서 가져와 버렸습니다. 전체 상의 48%를 경남이 가져왔습니다. 야, 우리 학생들을 좀 축하하면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아, 근데 이렇게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그 임기 동안에 이 성과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뭘까? 더욱더 궁금해지거든요. 앞으로 남은 계획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12년을 교육감을 지내고 물러난 교육감이 경남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미래교육. 그래서 아이톡톡을 개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첨단 도구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노력. 저는 그것 하나 하고 교육 격차가 자유 경쟁으로 두어버리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속에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학교, 좀 더 즐거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그렇게 해서 박종훈 이전의 경남 교육감, 또 박종훈 이후의 경상남도 교육, 거기에서 우리 경남 교육이 확연하게 미래지향적인 미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마무리를 잘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남은 3년 동안 교육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생태, 환경에 대한 교육도 저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으로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다. 그 생각도 함께 합니다. 예. 이 태양이 햇빛을 아까워하지 않듯이 우리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사랑과 애정을 듬뿍 남은 기간 동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남교육 피크닉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ange. Here's to the infinite possible ways to love you.